자, 이 곡의 뜻은 이 밀고자 진짜 걸리면은 내가 구겨버릴 것이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출소한 동료가 전화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80년대 음악은 화려하고 긍정적인 면모가 돋보여서 좋고 90년대 음악부터는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드러나서 좋다고요. 90년대를 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이거는 빌보드 1위 곡을 다 통틀어서도 아마 가장 특이한 사연을 가진 곡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스노우의 Informer라는 곡이에요. 캐나다 백인이 부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레게 싱글, 그리고 이 가수의 랩 속도는 마치 아웃사이더. 이 노래 내용은 밀고자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가수는 노래가 뜨는 것도 모른 채 감옥에서 이거를 처음 듣게 됐어요. 오늘은 31년 전에 빌보드 1위 가수 래퍼 스노우의 사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데런 오브라이언이 분명히였던 이 청년은 MC 해머처럼 정부가 제공한 저소득층 주택단지에서 자라났고요. 어머니만 있는 한부모 가정에서 싸움과 도둑질이 일상이었는데 이거를 두고 스노우의 어머니는 여기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그랬고 경찰이 이 단지에 오지 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스노우의 취향도 원래는 그 시절의 평범한 백인과 똑같았습니다. 키스와 러쉬 같은 락밴드를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스노우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남들과는 아예 다른 특징을 하나 갖게 되었죠.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새로운 이민법을 발효시키면서 본격적인 다인종 국가로 전환합니다. 거기 이민자들 중에는 자메이카인도 있었고요. 스노우는 자기 나이 13살, 14살 때인 80년대 초반에 자메이카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기 이웃집으로 이사 왔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구장창 레게 음악을 틀어대기 시작했죠. 자메이카 하면은 레게 아닙니까? 점차 레게 음악에 물드는 스노우는 레게하는 백인이 돼서 자메이카 친구들과 매일 레게 연습. 원래는 가수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애들이랑 테이프 나눠 듣고 단어 하나씩 따라해가면서 놀다 보니까 어느새 레게 랩의 초고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빨라서 아무것도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랩이었어요. 스노우라는 랩네임이 생기는 것도 이때였죠. 이거는 마빈 프린스라는 친구가 지어줬는데 자메이카이들 사이에서 하얀 녀석이 음악을 한다는 뜻도 있고 또 Superb, Notorious, Outrageous White라는 그냥 킹, 갓, 개쩌는 백인이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노우는 가수할 생각은 없었고 그저 아이들 앞에서 이거 보여주는 게 자신의 낙일 뿐. 스노우는 여전히 문제아였고요. 경찰 폭행, 체포 거부 등 다사다난한 사고를 일으킵니다. 자, 1993년에 나온 스노우의 다큐 영상을 보면은 경찰이 나와서 아따 어릴 적부터 알던 친구인데 얘 항상 요주의 인물이었다니까요. 막 이런 말까지 한다니까요. 그런 스노우는 결국에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스노우 본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하루는 자기 친구랑 같이 파티를 갔는데 여자들 앞에서 이제 이 랩 좀 보여주면서 재롱을 좀 떨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막 환장을 하는데 그게 다른 남자 무리의 질투를 샀대요. 그래서 습격을 당하고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편 남자 2명이 칼에 찔렸죠. 자,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M1 스노우를 잡아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안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진짜 안 했다니까요? 자, 이걸 들어보니까 누가 경찰한테 모함을 했대요. 스노우가 한 게 아닌데 제가 있다고 말해가지고 스노우는 2건의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그 옥살이 기간에 분노를 담아 만드는 게 바로 밀고자라는 노래 인포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곡의 뜻은 이 밀고자 진짜 걸리면은 내가 구겨버릴 것이라. 다행히 나중에는 스노우의 친구가 내 잘못이라고 자수를 하면서 스노우는 8개월 만에 무죄 석방돼요. 그리고 마침내 바깥 공기를 쐬는데 일주일 있다가 경찰이 와서 스노우를 또 체포. 너 이번엔 진짜 폭행죄야. 네, 해보니까 이건 스노우가 한 거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잠깐 석방되는데 이때 뉴욕으로 휴가를 가서 인포머라는 곡을 본격 녹음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서프샥 VPN 영상 1분만 보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PN 설명은 많이 드렸지만은 이거는 가상사설망이고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인터넷 활동을 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한국에서는 접속이 되는데 어디 외국으로 여행 가면은 국내 OTT는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접속 국가를 한국으로 바꿔준 다음에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야구에 미쳐있는데
하는데 한국 바깥에서는 중계권이 없어가지고 야구를 온라인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VPN 켜서 접속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한 다음에 야구 보고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다니다가 뭐 유출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는 모든 과정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도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오히려 바이러스까지 막아주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자, 이 복구맨 코드를 통해서 이번에는 서프샤크 VPN 4개월의 무료 이용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일 이내에는 100% 환불도 가능합니다.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때 뉴욕으로 휴가를 가서 인포머라는 곡을 본격 녹음하게 되는 거죠. 프로듀싱을 맡은 MC 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이 스노우라는 사람의 존재를 듣고 처음에는 심드렁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리키 붐붐 다운 이거를 막 중얼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뉴욕에 잠깐 있을 때 MC 셰과 함께 인포머를 비롯해서 아예 1집을 전부 녹음하고 뮤비도 찍고 발매 계약까지 꽝 찍고 나옵니다. 근데 뭐 스노우는 애초에 가수를 간절하게 하려던 게 아니니까 이거 계약 맺고는 야 근데 나 저기 캐나다로 다시 가야 돼 막 이런 말을 하죠. 관계자가 왜? 이러니까 나 보석 중이어가지고 가서 재판받아야 돼. 이래서 다시 캐나다 가가지고 열심히 변론을 해보지만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요. 스노우는 자기가 녹음한 노래가 어떻게 믹싱 됐는지도 뮤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다시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출소한 동료가 전화로 스노우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네 뮤비 TV 나오더라고. 야, 네 거 봤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야, 내 뮤비가 나왔다고? 그래서 죄수들이랑 옹기종기 모여서 TV를 쫙 봅니다. 그렇게 보게 된 뮤비는 이런 모습이었죠. 죄수들은 막 열광을 하면서 스노우한테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래요. 감옥에서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곡은 차트를 타고 엄청난 중독성의 이 곡을 미국 라디오에서 주구장창 틀어주고요. 스노우가 처음 TV 프로그램에 나갈 때도 감옥에서 일주 휴가증 받고 나와가지고 야, 곧 돌아올게 막 이러고 방송 갔다 왔대요. 그 이후 스노우는 수감 8개월 만에 모범수로 완전히 석방이 되고 그때서야 이 곡의 광풍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한번 노래를 봅시다. 누가 자메이카 녹음으로 랩을 하는데 보니까 캐나다 백인이에요. 스테레오검이라는 곳에서는 인포머의 흥행 요인을 이렇게 평했는데요. 스노우에게는 그 시절의 댄스홀 DJ 대부분이 갖고 있었던 무게감 따위는 없었다. 스노우는 대부분의 파트에서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그게 중독성이 있다고. 인포머 하는 부분이 머리 깊숙이 바로 박혀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인포머가 흥행했을 때 스노우를 찾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빨리 해요? 이거 랩 어디서 배운 거예요? 막 이런 거를 궁금해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악의 퀄리티가 좋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신선함과 신기함은 전 미국을 열광에 빠뜨렸고 1992년 8월에 발매된 이 곡은 1993년 3월 13일 기어이 빌보드 1위까지 올라가고 무려 7주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 곡 이전에 빌보드 1위를 했던 곡들이 바로 이런 곡들이니까 그 위험을 더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곡 때문에 원통하게 1위 바로 밑에서 막힌 곡이 뭐였냐면은 바로 닥터드레와 스눕독의 Nothing But A G-Thing. 이거는 힙합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곡 중 하나죠. 어쨌든 이런 인포머의 배경 이야기 자체가 약간 골 때리는 탓에 이거를 둘러싼 후속 이야기도 약간 골 때리는 면이 있어요. 스노우는 막 물이 들어오니까 노를 더 저어보겠다고 미국 활동을 계획했는데 미국에서 전과 자르고 입국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본인 주장으로는 이렇게 미국 활동이 무산되니까 라디오에서 재생 횟수를 확 줄이더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레게 싱글 그리고 1993년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였어요. 스노우가 인포머 이외에도 녹음한 곡들은 1993년 1월 12 Inches of Snow라는 제목의 앨범으로 발매가 됩니다. 이 앨범은 꽤 팔렸지만은 사실 이 곡 이외에 주목을 받는 싱글은 없었고요. 가수가 될 생각이 없었다는 스노우지만 인포머의 초대박 히트로 어머니 집도 사들이고 하니 더 이상 그 운명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스노우는 작품 활동을 지속했지만 이후의 곡들은 더 이상 신선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스노우는 자메이카에서 차트 1위 곡을 배출하는 등 이후로는 정통성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스노우는 바닐라 아이스와 마키마크 같은 원히트 원더의 길을 걸었지만 이 인포머의 성공은 분명히 스노우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안겨주었거든요. 감옥의 삶에 진절머리를 낸 스노우는 인포머의 성공으로 범죄자의 삶을 완전히 털어내고요. 이후로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97년부터는 아예 술까지 끊으면서 그 의지를 드러냈어요.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암으로 잃는 등 사생활의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음악 활동도 지속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요새도 틈만 나면은 엄청난 속도의 랩을 선보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With a nice young lady, intelligent, yes, she Jacqueline Ari. Everywhere I'm in a dance, in a nation. 누명을 쓴 스노우였지만 이 누명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빌보드 1위 가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곡으로 새삼도 얻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인생사 세용지마, 알 수 없는 인생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노우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구맨. 렛츠고!